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75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요, 전일 대비 8포인트 정도 하락한 1866.9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사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4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3일 연속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투신과 또 금융보험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관은 한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한 600억 넘게 7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 선이 다시 한번 깨졌는데요. 오늘 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9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은요. 현재 기아차가 1% 정도 하락을 한 58,900원, 현대차와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현대모비스는 한 0.8% 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0.3%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LG화학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3% 상승을 하면서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국전력은 1% 하락한 2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33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535.46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봉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와 또 고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533선에서 출발을 해서 한 536선, 한 3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한 3포인트, 전일 대비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535.4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15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주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한 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3% 상승하면서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고 있는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2% 상승을 하면서 23,150원, 서울반도체는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 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9,480원에 거래되고 있고 SFA와 또 CJ는 SFA는 각각 1% 상승하고 있고 CJ는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6거래일 동안 지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였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의 배경은 미 연준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과장되어 있다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원화 강세의 배경에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20전 내린 1121원 80전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20전 정도 내린 1120원 선이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1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장 시황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은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세한 시황 점검부터 받아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 오늘은 뭐 이제 좀 조정장의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급격한 어떤 뭐 외국인 매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다가 오늘은 이제 소폭 순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특징이 사실 뭐 없는 그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예상치에 부합된 이게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7.5%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그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이제
급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0.2%대 다시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방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육성을 제한 중국이 좀 상당히 좀 수요가 이제 큰 국가다 보니까 지금 OCI를 비롯해서 대표주인 OCI를 비롯해서 S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특징주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저도 오늘 태양광 관련주를 시장 특징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날이라는 전자결제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중국 복권 사이트와 독점 계약 체결에 따라서 상한가를 쳤고요. 다른 이제 뭐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 뭐 인포뱅크, 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결제주들이 이제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 특징주는 오늘 그 경제민주화 수혜주 인터파크하고 아이마켓 코리아와 같은 이제 MRO 업체들이 오늘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특징 업종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특징 업종 오늘은 사실 특징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뭐 딱히 어떤 업종이 지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오늘 화학 쪽에서 OCI를 비롯해서 뭐 한화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좀 상승해 준다는 점, 간만에 지금 화학주들 좀 좋은 모습이라는 점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주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태양광으로 해서 이제 화학주들이 나름대로 이제 종목별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조선업종 내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 조선사들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업종 특징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만도, 그리고 이제 타이어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20포인트 이상 빠지다가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하는,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 돌려놓고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장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외국인이 지금 440억대 정도의 순매도만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뭐 외국인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사실 뭐 완만한 조정세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는 시장으로 좀 끝날 거로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장 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 시장의 어떤 하락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뭐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한다던가 좀 관망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되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난하게 조정장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장에 무난한 흐름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부터는 유망업종 찾아라를 코너가 이어질 텐데요.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고 3분기,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금융 쪽에서의 업종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1860선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도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종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1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후장 코스피 코스닥 엇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적 흐름은 어떤지 자세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물 지수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한 장세 속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1포인트 정도 오버랩 자체가 걸려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랜딩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향 자체를 잡아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속에서 현물 쪽, 즉 주식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급 주체적으로 본다면 주도 주체가 좀 없는 가두리 박스권 자체가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의 진입이 상당히 빠르게 잘 들어갈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1포인트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짧은 안타 전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일관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또한 오늘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바닥 다지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오늘 역시도 최대한 저점 부근에서의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관 역시 나홀로 지금 현재 매수 단기적인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융주나 투신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현재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관망수로 일관하게끔 유도를 시켜주고 있겠고요. 시장이 오후장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에 매수와 매도세가 반복되는 소폭이나마 포지션 변경들이 나올 때마다 눌린 부분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1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시장의 최종 변곡 레인지 자체가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좀 보시면 차익 쪽에서 이렇게 매도 출발되었고 비차익 쪽 역시도 매도 출발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 자체가 지금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비차익 쪽의 매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때문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매도세가 좀 증가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상태의 백어드 액션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 지나가는 진통이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장 이제 전략 대응 쪽으로 한번 보는데요.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 진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 확대 자체를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막 자체가 외국인 매수 확대 시 눌린 매수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고점 매도를 잡자라는 전략을 피시면 됩니다. 외국인과의 커플링 현상으로 가져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계 쪽엔 금융투자는 믿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투신 쪽에서의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꾸준하게 유입된 매입 규모 자체로 봤을 땐 일단은 상방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자체가 좀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따라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후장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개인들 창구 때문입니다. 개인들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파란색 선인데요. 찌글찌글 장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갈팡질팡 장세입니다. 뭔가 내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범퍼 NNK의 발언 부분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언급될 위치이다 보니까 중국발 GDP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방향성 모색이 못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상승 쪽으로 왔었던 큰 수익 구조 자체를 개인들은 제대로 승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옵션 만기 이후에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역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작은 박스권 횡보 장세 무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제 마지막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금일자리 변곡점 자체적으로 지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결국 똑같이 245.10 정도 위쪽 상단 한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랩을 걸릴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의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현 선물을 가지고 일단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상단 자체를 터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우상향초를 좀 열어두려고 준비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간 매드 243.25 부근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고 나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부분과 다른 모습은 자, 뚱띵이 창백한 우리 창백한 돼지가 왔고 이제 아무래도 돼지가 잡힌 것 같은데요. 매도로 잡혔다가 다시 돼지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재생을 했습니다. 호흡기를 달아서 살아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어떤가요?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창백한 돼지가 이제 잡혀서 계속해서 큰 그물들 이거를 호흡기를 달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몸통으로 감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흐물흐물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짧은 박스권이다 보니까 좀 더 현명한 투자자라면 변동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 즉 추세가 나오는 단계가 됐을 때 포지션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 자체는 좀 하지 말자,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의 모습을 봐서는 지난 수요일날 옵션 만기 전날 발생됐던 그 포지션이 2시 30분 이후에 뭔가의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하단 밴드를 설정해드리면 241.45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바로 이 자리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오늘 종가상 조금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만약 241.45 자체가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시장이 진바닥, 주쌤이 말한 것 같이 진바닥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현물과 선물 모두 다 고생하셨던 그 고통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과정의 마지막 조정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니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오후장에 지금부터 2시간 동안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싸게 눌린 매수로 스위칭을 하는 전략,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서 한 땀 한 땀 모으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파생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모으다가 지난 수요일날 오후장에 저희가 오버나잇에서 풀베팅으로 매수와 콜옵션과 선물을 매수해서 넘기듯이 그런 자리와 때를 기다리게 되면 마지막 파동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열어두시면서요. 자, 오늘은 종가상 부분에서 무포지션은 오버나잇 없이 넘어가지만 지금부터는 최대한 눌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30분을 전후로 변곡이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의 포지션과 프로그램의 매물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에 최근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면 지금 담아보는 것은 어떨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집중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가 지난주 좀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그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예, 우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네.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를 탑재한 일단 하이브리드카가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출시가 되는 그런 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BMW부터 시작해서 현대 기아차까지도 일단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2차 전지 시장의 동향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7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일단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과 LG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양대축으로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50% 가까이 일단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모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 소화를 극복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한번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실적까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즉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네. 최근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치가 나와줬지만 3분기와 4분기 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즉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하반기 때에는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출시 부분, ESS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일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적으로 좀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충분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삼성과 LG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사업 현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보쉬와의 합작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LG화학은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생산 규모가 일단 삼성 쪽에 좀 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LG 쪽에서도 어느 정도 2013년도에 35만 대 규모를 좀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지에 대한 공급 업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메이저 업체들에게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 업체별의 경영 실적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즉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종 중에서 유망한 종목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할지 숨은 보석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네. 구간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상승한 그 국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피로감은 적당히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 즉 신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익을 해주는 그런 자릿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일단 좋다.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 쪽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 SDI가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섹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몰캡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삼성 SDI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전고점권역까지는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전고점까지 밀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많이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하셨는데 앞서 삼성 SDI와 일진 머티리얼즈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언제쯤 매수 가능할지 투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삼성 SDI입니다. 일단 화면에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고점 권역에서의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권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눌림목 시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만 7천 원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적으로는 15만 원 부근부터 즉 15만 원부터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좀 보실 때 일단 전고점 최고가 부분이 21만 1,000원인데요. 적어도 약 2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좀 따져본다면 13만 5,000원, 즉 월봉상의 60개월 선이 다시 한번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그룹에 있어서 핵심 자회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5,800원 권역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는 지금 현재 15,800원 권역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밀려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 14,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그 분야별로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몰캡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특히 2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많이 올라온 만큼 실적을 확인하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근 강한 시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기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늘도 눈치 보기가 좀 심한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는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자세하게 고민 상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캐스터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총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GS 매수하신 가격대가 67,000원이시고 현재 마이너스 손실권이 있는 상태이죠. 다음 종목은 SKC 매수하신 가격대가 35,400원이고 다음 종목은 플랜티넷이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0원이네요. 네, 모두 마이너스 손실권에 있는 상태인데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세 종목 모두 좀 손실권에 있는 상태예요. 네네. 예, 어떤 점이 오늘 가장 고민되시나요? 제가 딴 건 그래도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GS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67,000원이거든요. GS요? 네, 추가 네. 매수한 단가가 55,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55,000원 근처에 와서 일단은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네.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해갖고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딴 것들은 그래도 걱정이 어찌 덜 되네요. 네. 일단은 GS 중 가장 비중도 큰 종목이고 네, 덩치가 네. 큰 종목이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바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이제 운영하고 계신지 염치가 모르겠네요. 없어요. 네네네. 자, GS랑 SKC랑 플랜티넷 네. 이렇게 있으신 건데, GS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나으세요. 네. 정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수급 상황이 다시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가 조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꾸준하게 다시 한번 기관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는 모습이 최근 들어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개인들이 좀 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가 낮춰서 67,000원이신데 제가 좀 걱정인 부분은 이게 6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의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요, 좀 사실상 낮추시는 게 어떨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상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제가 6만원 정도를 잡아 드릴 거거든요. 네.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6만원까지는 안착을 시켜 놓을 거예요. 6만원부터 해가지고 수급 상황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제 그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6만원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가격이 바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60주선 라인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점 바닥부터 해서 고점 라인 한 7만원 초반대로 잡았을 때 그 가운데 라인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6만원 라인이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반등을 줄 때 제가 그어놓은 이 선 라인의 절반 정도까지는 항상 못 가더라도 반등을 주는 게 보통 주식의 기본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나와준다면 6만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그 이상 갈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텀 자체가 봤을 때 바닥부터 해가지고 7만원까지 뚫고 올라가는 텀 자체가 한 3, 4개월, 이때도 한 3, 4개월 정도 걸렸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이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기다리신다면은 7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다는 해답은 나옵니다. 3분기 실적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6만원에 정리를 하시던가. 추천드리는 것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 그래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7만원까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만원에 정리를 하시는 게 GS는 좀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면요. 네. GS는 2분기 실적 날 정도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격대를요? 6만원 정도는 2분기 실적 정도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 끝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까지 6만원 안쪽으로 좀 안착을 시켜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요. 네네. 그럼 가져가시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조정을 줄 겁니다. 그때 네. 정리를 절반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셔서 다른 걸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7만원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면 네.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세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KC를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3% 정도 급등을 해줍니다. 이게 35,000원이니까 언제 사셨어요? 좀 한참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 37,000원대 왔는데 못 팔았어요. 매도를. 그러면은 한 몇 올 달, 초에 사셨구나. 네네, 몇 달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7,000원 라인. 지금 이게 조금 SKC는 안타까운 흐름 자체가 이제 좀 나타나 주는 게요. 작년 말부터 해서 흐름을 살펴보면요. 고점 라인 자체, 특히 121선과 61선 라인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 간다면은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마지막에 동그라미 쳐드린 이 부분 한 32,500원 정도 라인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2,000원 정도 네. 이 수준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좀 상승은 가져오겠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33,000원 이상 34,000원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해결이 되는 흐름에서 주가 흐름이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SKC가 반등을 주기 위한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32,000원, 33,000원 이상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 이상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고 지금은 오로지 어느 정도 그래도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을 좀 주는 모습. 하지만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좋진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전망치를 살펴보니까 나쁘기 때문에 또 오늘의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일 만약에 빠르게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때는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일도 올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딱 32,000원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네. 지금 손절가를 제가 3만원 잡아드릴 거예요. 네. 3만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3만원 깰 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십시오. 만약 10% 정도는 손실 각오하시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랜티넷인데요. 자, 플랜티넷을 살펴볼게요. 플랜티넷이 정말 이제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영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플랜티넷은 이건 있어요. 차트 흐름이 항상 61선 라인 자체를 터치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여줄 때는 반등을 크게 주는 흐름이고 저점 바닥 자체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바로 이 작년 중순부터요. 그런데 최근에 6월 달부터의 흐름 자체는 약간 좀 지수적인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죠. 근데 플랜티넷은 항상 이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고점 라인을 좀 이어보자면요. 항상 고점에서 저점 바닥까지 단기적인 저점 바닥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가격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한 20%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줘요. 많게는 30%까지도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도 16,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락폭으로 따져보자면 한 25% 정도까지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플랜티넷은 약간 조금 지수의 영향과 더불어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굉장히 좀 위에 차단 그 기술력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KT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여러 이제 통신사 쪽으로 납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플랜티넷은 좀 목표가 자체를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적으로는 한 14,300원 정도 제가 좀 애매하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14,300원을 잡아드리는 게 어느 정도 그 전에 보여줬던 고점 6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가려는 시도 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가려는 시도를 보여줬었는데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물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4,3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손절가는 이 종목은요. 그래도 거의 깨지 않았던 라인 자체가 최근에 12,000원 라인입니다. 12,000원 라인은 웬만하면은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줬는데 12,000원 라인을 크게 깨고 내려갈 거고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라인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라인을 지키시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14,300원 정도.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조금은 관심에서 벗어나는 종목이에요. 약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시장에서 조금 이슈 모멘텀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서 한 14,200, 300원 정도 되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네, 네. 저희 방송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하루도 네.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예.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데요.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아비코 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아비코 전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5,300원의 비중 10%, 현재가가 5,325원, 3% 정도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좀 더 매수해봐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비코 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도 되겠습니다. 매수하시고요. 네.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확실하게 최근에 추세 자체가 뭐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코스닥 업종들이 다 같은 흐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흐름이고 다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조금 움직일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삼성과 LG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 애플 관련 코스닥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IT 관련 종목들 다 좀 움직이는 시장이 좀 온 것 같아요. 아비크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전자 기기 대부분의 좀 IT 업종들이 다 반등을 준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수급상으로는 살펴볼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조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600억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반등을 주는데 기술적인 차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반등을 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1선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지 대한 여부, 그러니까 5,600원 라인이 첫 번째 지지선이 되겠고요.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시켜줄 경우에는 그 다음 라인으로 보는 게 바로 얼마냐면요. 얼마가 필요하면 그래도 전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6,700원, 6,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꾸준하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성장하는 회사이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시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짧게 5,600원, 2차적으로는 한 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십시오. 다음 정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7890님께서 레고캠 바이오 문의하셨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올해 신규 상장한 바이오 관련된 회사이기도 한데 이번에 매수하신 가격은 14,100원이고 비중이 25%. 기업의 미래 전망과 실적 자세한 분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레고캠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어제 상담 드릴 때도 제가 네. 상장한 지 6개월 안 된 종목은 저도 솔직하게 분석을 네.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같이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네. 좋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고캠바이오 제가 기업 분석 창을 열어놨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뭐가 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부터 살펴보자면 시가총액 936억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자본 총계가 확실하게 지금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조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모습 네. 자체가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 IFRS 연결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마이너스 31억씩의 흐름이 2012년까지 나와줬고요. 순이익 부분도 손실 부분이 조금 강한 흐름이 사실입니다. 자, 기업 분석을 안 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자, 뉴스를 살펴볼게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최근 들어서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이거 조금 약간 제 기준에 의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기관들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안 도와주네요. 지금 이 종목 정리하십시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정리하시고요. 지금 14,1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자,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와줘서 14,1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오늘 빠지고, 내일도 네. 만약에 또 떨어지면요, 그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일 반등을 준다면은, 매수가에 매도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예. 내일 반등을 안 주고, 내일도 만약에 하락폭이 깊어진다. 그때는 뒤도 안 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꼭 좀 체크하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고캠 바이오 신규 상장된 종목이니만큼 내일 만약에 하락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꼭 정리를 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한솔 CSN이 들어왔습니다. 7359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4,700원, 비중이 80%라고 하십니다. 언제쯤 매수가 올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매수가 언제 도달할까요? 네. 잠깐 제가 아까 잠깐 방송 들어오는 뉴스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네. 한솔 CNS 같은 경우가 그래도 중국 내에 좀 어느 정도, 매출 확대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조금 봐야 되는데요. 확실하게 조금
수급 개선세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한솔 CNS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 자체가 자, 1,700억 정도면은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현 수급 상황은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닌 모습으로 좀 그런 모습이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봐도 거의 한 달 동안 약간 어느 정도 좀 계속적인 횡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좋은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요. 그러면 이 주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끌어올리려는 좀 심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끌어올리려는 좀 모습이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1차적인 반등 자체는 제가 지금 네모칸 쳐드렸는데 이 반등폭에서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얼마? 한 3,900원 정도 라인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박스권 지금 상단이 3,900원, 4,000원 그 사이인데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서 최소한도로 얼마까지는 4,000원 정도까지 안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면서 다시 4,500원, 4,7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하시는데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4,000원 뚫고 올라갈 때 3,900원, 4,000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좋습니다. 좋은데요. 충분하게 조금 종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00원이 넘어갈 때 수급적으로 분명히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강하게 잡힐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조금 현재로서는 관망 4,000원 넘어갈 때 매수 만약에 네. 3,5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정리 이렇게 좀 대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솔 CSN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4,000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3,500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요. 예, 시청자님 먼저 죄송하지만요. TV 보고 계시죠? 네. 예, 볼륨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파트론이요. 파트론이요? 네. 예, 파트론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21,850원에요. 네. 10%요. 21,850원에 10%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이게 최근에 26,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6월 정도요. 6월 그때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매수하시고 나서 좀 주가가 떨어진 상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주식 투자하신 지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가지고 좀 이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론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전망하고요. 네. 손절가하고 또 더 매수할 수 있나 해서요. 자, 이제 이미 손절가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좀 의미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사시자마자 그냥 쭉쭉쭉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줬잖아요. 매수하신 포인트 자체는 5월, 그러니까 5월 달에 바닥이라 생각했던 가격대, 그 가격이라 생각하셔가지고, 6월 한 7일이나 이때쯤 근처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바닥이 아니었죠. 지수가 더 빠지고 흔들리고, 주가 흐름 자체 쭉쭉 내려가 버렸고, 삼성전자가 또 역시나 힘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역시나 같이 좀 흔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조금 파트로는요,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게, 자, 삼성전자가 오늘 1.4% 빠지는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증권사의 대부분자 컨센서스를 살펴보자면은, 영업이익이 한 10조 한 5천억 정도가 된단 말이죠. 4분기 때는 11조 이상이요. 그러면은, 지금 바닥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서 대응하려는 시각, 특히나 외인들의 죄송합니다. 외인들의 수급 자체도 다시 한번 꾸준하게 며칠 동안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약간의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파트론 역시나 안 갈 겁니다. 절대 움직여주지 않고요. 지금 파트론 흐름이 바닥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대를 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어제
근데 오늘 다시 바닥을 조금이나마 탈피해주면서 올려가 줬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거의 22,000원, 거의 22,000원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해서 최소한도로 10%, 20%가 아니라 30% 가까이는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수익증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언제 더 사셔야 되냐면은 21선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좀 보여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21선 라인을 못 뚫고 가고 있어요. 21선 뚫고 올라가줘서 확실하게 19,000원대 안착했을 때 그때 매수하십시오. 지금은 관망하시고요. 최소한도로 그게 더 힘드시겠다 그러면 18,000원 위로 조금은 슈팅할 때 18,000원 위로 좀 올라갔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망하셔야 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절대 손절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예,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네트워크스와 포스코 ICT 두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6679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먼저 SK네트워크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원, 비중 90%시고요. 포스코 ICT가 8,900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SK네트워크스랑 포스코 ICT요. 자, SK네트워크스 지금 오늘 2% 이상 상당히 많이 조금 올라가 줍니다. 예. 꾸준하게 좀 그래도 반등 주는 흐름이고 실적도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움직여주는 그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수급에서도 꽤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수급량을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자, 한 달 동안이면 바로 이 라인부터겠죠. 이 부분인데 딱 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한 달 동안 평균 단가가 한 6,000, 한 2,300원 정도로 지금 잡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종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5월 달에 보여줬던 지금 차트 흐름이 자 보세요. 5월 달에 제가 위에 네모칸을 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의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조금 기대감은 이때와 이때의 기대감과 이때의 기대감 역시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좋은데 내일 만약에 이 종목 떨어지게 될 경우 내일 떨어지게 된다면요. 이런 흐름 자체 이때 빠졌던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수급은 좋은데 최근의 수급은 약간의 조금 매도세 자체가 좀 잡혀주고 연기금도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간간히 좀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기관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내일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도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폭으로 좀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자체를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최소한 한 7,000원 정도까지 봐도 되겠네요. 한 7,0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하시길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6,300원 라인 정도 만약에 터치하거나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까지 잡으시고 네. 손절가는 한 6,300원 정도 대응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ICT. ICT입니다. 네. 이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8,900원이요. 8,900원이시고요. 이 구간이시네요. 자, 포스코 ICT는요, 가격을, 이 종목은요, 이미 저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사실상 저도 이제 매도 사인을 냈던 종목이에요. 좀 더 좀 가져가 볼게요. 좀 더 가져가시는데, 수급이 좀 굉장히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줘요. 가져가시는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보세요. 10,000원을 보시는데,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목표가를 10,000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 그 2011년, 12년 때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라인이에요. 그때 물리셨던 분들이 1년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는 가져가시는데 지금 10,000원 이상 오르길 힘을 자체가 약간 지금 오늘 장에서도 나타나줬는데 윗꼬리가 네. 굉장히 좀 길게 잡힙니다. 약간 좀 리스크는 있어요. 대신에 수급 상황이 오늘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내일까지 조금 들어와 준다면 모르겠는데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 이런 뭐 몇천 주 단위 말고요. 몇만 주 단위, 최소한으로 5만 주 이상의 기관들의 매도 단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때는 빠져나오십시오. 아마
차트상의 흐름도 9,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9,200원 정도 라인 자체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네, 10,000원까지 네.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멜팔스와 세코닉스 두 종목 들어왔는데요. 먼저 9205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자, 먼저 멜팔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 비중 15%이고요. 세코닉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3,100원에 30%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 주시죠. 네, 멜파스 역시 세코닉스 같은 이제 IT 업종으로서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인데, 네. 자, 멜파스부터 보겠습니다. 멜파스 굉장히 좀 가격대는 바닥에서 잘 잡으셨네요. 자, 오늘 뭐 소폭 하락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아비코전자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얘기 해드렸잖아요. 같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똑같이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 줄 때 항상 뚫고 올라가는 부분은 121선 라인, 61선 라인을 항상 뚫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 흐름이 다시 나올 확률이 저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못 가더라도 61선 라인 자체는 터치하고 갈 겁니다. 그런 목표가가 얼마까지? 15,000원이 되겠죠? 1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십시오. 절대 걱정할 종목 아니고요.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관들 잘 매수하다가 최근에 좀 매수량이 줄었던 거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대응하시고 외인들도 좀 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15,000원까지 가져가야지 정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자, 세코닉스는요. 자, 카메라 모듈 주죠. 사실상 그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2분기 마찬가지고요. 3분기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쪽 그 삼성 쪽이나 대형 쪽이 뭐 LG 쪽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네. 실적 조금 그 대형 그 실적에 2차 벤저들이 실적에 조금 눈치를 봅니다. 대형 회사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너무 좋은 실적이 나오게 돼버리면은 이 중형주 회사 자체, 작은 회사 자체를 대형 그룹에서 약간 죽여버리기 때문에 실적을 조금 약간 1분기 실적을 2분기로 미루기도 하고 뭐 3분기로 미루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업 방문을 가보면은 조금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6월달부터 해서 주가 흐름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거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해서 내일도 만약에 21선까지 안착을 시켜줘서 반등이 나아준다면요. 이 종목은 최소한 3만원까지 다시 갈 겁니다. 정말로 반등 크게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카메라 모듈 수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자동차 쪽으로도 카메라가 들어가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코닉스는. 네, 제가 정말 잘 아는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꼭 좀 3만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코닉스와 멜파스 걱정 없이 더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한 종목 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9920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SK텔레콤 매수하신 가격대가 18만 원, 비중 15%.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이 상당한데요. 네, 요즘 통신주가 굉장히 좀 네. 많이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좀 연말 배당까지 한다면은 긍정적인 좀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얼마로 하셨죠? 정확하게 18만 원이시면은 올 초에 매수하셨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주파수 싸움으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큰 영향 없이 다시 잘 갑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배당까지 한다면은 또 좋은, 그리고 배당주를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최고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매수 시기가 한 4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 배당으로 한다면 8월이란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7월인데 더 들고 가십시오. 와. 좀 더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실적 부분도 좀 양호. LTA 또 SK텔레콤에서 내놨잖아요. 네. 이것도 가입자 상당하다고 합니다. 계속 가져가시고요. 네. 또 스마트폰 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8, 9월에. 그때 노트3나 뭐 일단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또 주가 반등 줄 겁니다. 네. 그래서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한 25만 원 이상 보고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유망 업종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첫 시간으로 금융 업종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